자, 이제 2단원으로 넘어와서 물질대사하고 에너지 균형 보도록 합시다. 자, 물질대사와 에너지 출입. 자, 물질대사는 뭐 앞에서도 실컷 했지만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전부 다 물질대사라고 총칭해서 불러주게 되고요. 생명체는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여기서 보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ATP 또는 열 에너지를 얻어내고,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동해서 물질도 얻죠. 이건 보통은 이제 동화작용을 통해서 얻어낸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대사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가 관여합니다. 효소는 여기서는 이제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촉매가 사용이 되는 거고, 여기서 촉매는 화학 반응이 좀 더 빠르고 잘 일어날 수 있게 해주는 정촉매의 역할을 해줘요. 만약에 더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잘 안 일어나게 하는 촉매는 부촉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이 물질 대사를 다른 말로 에너지 대사 이렇게도 얘기를 해줍니다. 반응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조금씩 출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반응들이 우리 몸에서는 잘 일어나지가 않고,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한 방에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열의 형태로 들어오고 나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세포들이 너무 온도가 높아지면은 단백질로 되어 있는 여러 세포 소기관들의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다량의 에너지가 한꺼번에 출입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일반적으로 여러 단계의 화학 반응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물질 대사 경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 산물이 대단히 많아요. 1차 산물, 2차 산물, 3차 산물 이런 식으로 계속 많이 생기고, 그 중간중간마다 다 특정한 효소들이 작용을 해요. 억제 효소, 뭐 아니면은 촉진 효소 이런 식으로 대단히 많은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요.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흡열, 발열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여러분들 뭐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이 있는 거는 다 알고 있고, 작고 단순한 물질을 크고 복잡한 물질로 합성을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는 반응인 동화작용, 그 반대작용이 바로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화작용이 바로 광합성 작용.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합성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때는 빛에너지를 흡수하고, 단백질을 합성을 할 때는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죠. 어디에서? 라이보솜에서. 이때 ATP의 소비가 일어나게 되겠죠. 글라이코젠을 합성, 그러니까 간과 근육에서 포도당을 다당류인 글라이코젠으로 합성을 할 때도 바로 ATP의 소비가 일어나는 동화작용이고, 그러니까 생체 내에서 뭔가 물질을 합성을 한다? 그러면 다 ATP가 사용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핵산 합성을 하는 거, 즉 뉴클레오타이드를 결합을 해서 DNA랑 RNA를 합성을 한다. 그러니까 DNA를 합성을 한다라는 소리는 보통은 DNA를 복제를 하는 과정을 의미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DNA 복제는 언제 합니까? 세포 분열을 할 때. 그 다음에 RNA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전사가 되는 과정에서, 그쵸? 유전자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RNA가 전사가 될 때, 이때 바로 ATP를 써가면서, 이때 보면 DNA 중합효소, RNA 중합효소라는 것들이 바로 DNA하고 RNA를 합성을 하는데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 이화작용은 세포 포도당을 이산화탄소하고 물로 분해를 시켜주는 세포호.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의 분해, 카탈레이스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리를 해준다. 근데 과산화수소가 왜 있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산소 호흡, 유기호흡을 하기 때문에 유기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 대사산물로 체내에서 과산화수소가 생겨요. 그래서 그 과산화수소를 카탈레이스가 물과
산소로 분해를 시키고, 이때 생성된 산소가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뭐 활성산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활성산소가 결국에는 세포 노화를, 뇌화된다. 세포 노화를 일으키게 돼서, 이게 산소호흡을 그 모든 생명체는 이 활성산소가, 과산화수소가 중간산물로 생기는 걸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가 생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대단히 반응성이 좋은 산소예요, 얘가 어떤 세포랑 결합을 하면서 그럼 세포가 산화가 되고, 산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노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영양소의 소화, 큰 영양소를 작은 영양소로 분해하고 글라이코젠을 분해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이화작용이에요. 왜 뜬금없이 과산화수소가 나왔을까는 유기호흡하는 생명체에서 생성되는 대사 물질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초대사량하고 일일대사량. 기초대사량은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최대한 잉여롭게, 그러니까 결국엔 뭐 여러분들 진짜 방학 때, 뭐 이제 고2, 고3 때는 그럴 일 없겠지만, 초딩 때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욱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시체놀이를 했었을 때도 어떻게 돼요? 숨 쉬고 심장박동하고 체온 유지하고 혈액순환하고 오줌 싸러 가고, 오줌도 뭐 생성이 되고 똥 싸러 가고 하는, 그때 똥을 만들고죠. 오줌을 만들고 똥을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양이 바로 기초대사량, 숨만 쉬어도 소비되는 에너지 양, 이게 바로 기초대사량이고, 그 다음에는 활동대사량은 기초대사량 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양이에요. 선생님처럼 지금 수업 강의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밥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 뭐 에너지는 소비는 되는데, 그거는 이제 활동대사량이라고 하진 않지만. 자, 그러면 일일대사량은 요게 중요한데, 결국에는 일일대사량은 기초대사량하고 활동대사량을 더해주면 되겠지. 근데 플러스 기초대사량 더하기 활동대사량에다가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까지 더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섭취하는 음식물의 양도 다르고, 그 다음 이걸 소화시키는 데 필요한 시간,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안 돼요. 먹는 양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알겠죠? 따라서 이걸 다 합쳐서 일일 대사량, 뭐 일일 총대사량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일일 대사량은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과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 이거는 여러분들 여기도 포함이 안 되고 여기도 포함이 안 돼요. 따로예요, 따로. 이것까지 더해줘서 이 녀석을 일일 대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 대사량이 하루 대사량 중에서 제일 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만큼을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이 크면은 결국에는 살이 잘 안 찌겠죠. 그렇죠. 보통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는 선생님처럼 이렇게 근육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에는 남자가 여자보다는 많고, 그 다음에 겨울철이 여름철보다는 좀 더 소비량이 많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사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사량이 크면 클수록 그냥 가만히 있어도 태워버리는 열량이 크기 때문에 체중 관리는 좀 더 잘 되겠죠. 여러분들 아무래도. 대신에 배가 금방 고파. 몸이 연비가 안 좋아. 많이 먹어야 돼요. 네.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과 활동을 통한 에너지 소비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에너지가 부족하면, 소비량이 섭취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돼요? 체중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서 에너지를, 지방은 태워도 괜찮은데, 단백질은 끔찍하다. 근손실 일어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살이 빠지죠. 보통 이 상태가 제일 좋은 거고, 그래서 항상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태가 좋을 거고, 보통 요거죠. 에너지 과잉. 과잉이 되면은 다 안타깝게도 지방의 형태로 전환돼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피하지방이 쌓이다 못 쌓이면 내장지방. 두 개가 다 같이 쌓이면서 뒤룩뒤룩해집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는 일일 섭취량하고 뭐 대사량하고는 이제 섭취량은 여러분들 보통 이제 뭘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탄단지를 적당한 기준으로 섭취를 해줘야 되겠죠. 보통 뭐 권장하는 양이 뭐 6대 3대 1 정도의 섭취량을 했었을 때 좋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보다 여러분들 설탕류, 당류 이런 것들도 다 뭐에 해당이 돼요? 당류도 다 탄수화물에 해당이 된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합당하고 단순당이 있으면 같은 당을 먹더라도 대사를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복합당 같은 거를 먹어주는 게 좋죠. 탄수화물류를 먹는 게 좋고, 단순당, 과당, 뭐 아니면은 전분 막 이런 거를 먹으면 그닥 몸에 많이 좋진 않아요. 여러분들 요즘 말이 많잖아요.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서 단순당을 먹으면 갑자기 혈당이 확 올라가는 이런 증세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졸립지. 그러면은 혈당 스파이크 맞으면 콕 가잖아요. 여러분들 밥 먹고 졸린 거. 자, 그러면 이제 개념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O, XXO예요.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돼야 되죠. 방출이 되는 게 아니라. 큰 분자를 작은 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날 때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방출이 돼야죠. 이화작용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니까 바로 뭐예요? 크고 복잡한 물질인 포도당을 작고 단순한 물질인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과정이고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이화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항상 ATP가 생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화작용 중에서도 세포 호흡을 통할 때만 ATP가 만들어지는 거지, 소화가 일어나든지 뭐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과산화수소가 분해되든지 하는 반응에서는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자, 기초대사량에 포함되는 생명활동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심장박동, 체온유지, 나머지 호흡운동, 공부하기에는 활동대사량이고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여러분들 기초대사량에 포함이 아까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바로 기초대사량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에너지 대사량과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OO, XO예요. 기초 대사량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다음에 성별은 보통은 남자, 그 다음에는 뭐 근육량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은 영양실조가 걸릴 리가 있나? 이러면 되게 좋겠다, 씨. 많이 막 무한정 먹는데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로 대사량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에너지 대사의 균형에 대한 설명이래요. 음식물에서 섭취한 에너지 양이 활동으로 소비한 에너지 양보다 많으면 우리 몸은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를 주로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소비한 에너지 양보다 적으면 우리 몸은 저장된 지방 또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얻어주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뒤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린 간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의 과정 1하고 2를, 자,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거는 이 1은 동화작용에 해당이 될 거고요. 거꾸로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작용은 이화작용에 해당이 될 거고, 나는 지금 반응물질의 에너지보다 생성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흡열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나는 흡열이니까 동화작용인 1에 해당이 될 거고, 자, 1에서는 동화, 1은 흡열, 2에서는 방출, 아미노산은 단백질보다 더 작고 단순하고, 나에서 반응물의 에너지 양은 생성물의 에너지 양보다 더 적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 중에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 흡열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는 바로 이거는 이화고, 얘는 흡열이 맞고, 과산화수소, 산소, 물은 이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과산화수소가 산소하고
물로 분해되는 거는 지금 나 동화작용 물어봤잖아 지금 현재. 그러면은 얘하고 이거 뉴클레오타이드 DNA 만들어지는 요거는 동화작용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 OX 문제는 55XXX 5에 해당이 돼요. 자, 1은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분해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을 하는 반응이고, 2에서는 항상 모든 물질 대사에서는 다 효소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2에서 즉 2는 지금 보면은 이화작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반응 물질이 고분자 물질이고 생성 물질이 저분자 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응 물질 한 분자당 에너지가 생성 물질 한 분자당 에너지보다는 더 크죠. 따라서 이거는 1보다 더 크다라고 대답을 해줘야지 맞게 되겠죠. 결국에. 자, 내신 맞춤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생명체는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죠.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게 되고, 물질 대사가 여러 단계에 걸쳐 일어날 때 각 단계의 생성물은 다음 단계의 반응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단계의 생성물이 중간 생성물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고, 각 단계마다 각 효소들이 작용을 한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자, 다음 2번. 그림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를 나타냈대요. 자, 간은 에너지를 흡수한 걸로 봐서는 간은 동화 작용에 해당이 되고, 나는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맞고, 광합성은 동화 맞고, 에너지 흡수되는 거 맞고, 반응물이 생성물로 합성이 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죠. 네. 자, 문제 낼 거 애지간히 없었나 보다, 진짜. 다음에 3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과정을 나타냈대요. 글라이코젠은 다당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포도당은 단당류에 해당이 되니까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중에 고분자 다당류를 단당류로 바꿔주는 이화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얘가 고분자고 저분자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하고 얘는 포도당이랑 아미노산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소화 과정에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시켰고, 아미노산을 결합을 해서 바로 단백질로 합성을 해줘요. 따라서 기억은 포도당 맞고, 다음에 얘는 이화작용, 발열 반응 맞고, 나는 동화작용이 맞죠. 그래서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 보자. 그림은 물질 대사 가하고 나에서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냈는데, 가 반응에서는 지금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 나는 동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가에서는 이화 작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나는 동화 작용이 일어날 때고 모두 효소가 사용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3번. 그러면 나와 같은 물질 대사, 나는 뭐니? 지금 동화작용이 일어날 때의 예로, RNA 합성을 하는 거 동화, 카탈레이스가 분해를 하는 거는, 과산화수 분해하는 거는 이화, 세포호흡 과정도 이화, 포도당은 동화,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니까 1하고 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7번. 에너지 대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초 대사량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에 해당이 되니까 맞고요. 아무 활동을 하지 않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기초 대사량은 소비가 됩니다. 소비가 되고요. 잠이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활동 대사량이에요. 여러분들 잠도 활동이에요. 네. 자, 활동 대사량은 공부나 운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량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8번. 그림 가부터 다는 에너지 섭취량하고 소비량을 나타냈는데, 가는 지금 소비량이 많으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고, 나는 균형 상태고, 다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면은 돼지되는 거지. 그죠? 네. 자, 그래서 2번이죠.
다음에 9번. 표는 사람 A의 하루 동안의 에너지 대사량을 나타냈대요. 기초 대사량이 1400. 오, 엄청 낮다. 선생님이 한 1800대 후반 정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음식물의 소화흡수가 250. 1일 대사량이 2200. 음식물 섭취로 얻은 에너지량 3200에 해당이 돼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플러스, 그래서 1일 대사량이, 그러니까 여기서 2200은 1400에다가, 그 다음에는 활동 대사량, x 더하기 250을 해준 값인 거죠. 따라서 활동 대사량, x는 여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1650을 여기서 1650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550만큼이 결국에는 활동 대사량이죠. 더럽게 뭐 안 했네. 자, 활동 대사량. 근데, 와, 처먹은 건 3200이야? 야, 진짜 뛰지다. 자, 활동 대사량은 800이 아니라 저기서 빼줘야 되겠죠. 지금 선생님이 구해준 것처럼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650이고, 심장박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예, 기억에 포함이 되고, 이와 같은 상태가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되면 1000칼로리가 남는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잉여로운 거야, 대대체가. 이렇게 살면 큰일 나. 자, 미쉐린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해진단 말이야. 베이맥스처럼. 자, 따라서 2번이 맞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은 몸무게가 60kg인, 이름 왜 저래? 만식이가 1일 에너지 섭취량과 1일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자료이다. 자, 음식물에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양과 만식이가 하루 동안 섭취한, 춘식이라고 하지. 자, 섭취한 음식물의 종류와 양이에요. 쌀밥 한 공기 300. 근데 3공기 먹었대. 900. 그 다음에 달걀 한 개가 100인데 4개 먹었대. 400. 운동하나? 자, 닭튀김 한 조각인데 2조각 먹었대요. 급식 나왔나? 닭튀김이? 358. 사과 한 개인데 3개 먹었대요. 많이도 먹었다. 한 끼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나? 그 다음에는 탄산음료 한 캔, 125인데 2캔이면은 250이죠. 아, 그치. 탄산은 먹어줘야지. 닭 한 조각 먹으면서 탄산음료 하나씩 먹은 것 같다. 그치? 자, 그러면 총 섭취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이렇게 썼을 때 얘가 700, 그다음 이렇게 썼을 때 1300. 그럼 더해주면은 1058이니까 총 섭취 칼로리는 2358 킬로칼로리에 해당이 되네요. 그 다음에 잠자기. 그럼 총 9시간이나 잤어? 미쳤어. 자, 많이도 자네. 신생아야? 자, 8.1. 그 다음에는 4.2. 이렇게 쓰면 틀려. 왜? 체중 있잖아. 체중. 여기다가 체중까지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얘 몇 킬로라고 그랬어? 60킬로라고 그랬지? 곱하기 60 해줘야 되는 거야. 다 60.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다 구해준 다음에 곱하기 60 한번 해줍시다. 한 번에. 왜냐면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아워니까 체중 1kg당이란 말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얘는 8.1, 4.2, 3.2, 2.2, 8.4. 그 다음에는 공부를 8시간 했다고? 아, 뭐 그러면 9시간 자도 돼. 자, 설마 학교 간 건 아니겠지? 학교 가서 공부한 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8, 92, 7, 15.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더해주면은 C 2.3. 그 다음에는 얘는 5.4, 23.6 이렇게 해주면은 29, 12.3이면 41.3인데 60kg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60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18, 1, 여기는 6, 7, 6, 4, 24, 2, 5, 7, 8. 왔다. 활동대사량이 맞네. 2578이에요. 그러면 2358이 총 섭취 열량이고, 자, 활동별 에너지 소비량에는
기초대사량이 다 포함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섭취한 총 칼로리보다 소비한 대사량으로 대사로 인한 활동으로 인해 소비한 칼로리가 많은 거죠. 그러면 만식의 1일 에너지 소비량은 2358이 아니라 먹은 거지. 이거는 섭취한 영양소가 2358이 되니까 틀렸고, 만식이는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는 크죠.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 활동은 이 중에서 뭐예요? 다 어차피 60을 다 소비한 거니까 누가 제일 많냐? 공부하기가 제일 많네요. 이 상태에서. 그죠? 그렇습니까? 니은이 많네. 공부하는데 저만큼 썼으면 저만큼 먹고 잘 자격이 있어요. 자, 공부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거지. 자, 실력원 문제 봅시다. 그림은 광합성과 세포호흡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변화와 에너지 출입을 나타내는데요. 광합성하고 세포호흡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지금 간은 포도당하고 산소를 갖다가 나 과정은 광합성은 포도당하고 이거는 세포호흡이죠. 얘는 세포호흡이고, 네, 이거는 가가 광합성에 해당이 될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틀렸고, 나는 에너지가 방출되고, 이렇게. 식물의 잎세포에서, 네, 그렇죠. 식물은 마이토콘드리아하고 엽록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흡이랑 광합성이 모두 일어나죠. 그 다음에 2번. 그린 간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물질 변화의 과정을 나는 어떤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는데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의 보다 에너지 양이 많은 걸로 봐서는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고 이화 작용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는 A, 포도당을 이산화탄소로 바꿔주는 B.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반응은 A하고 B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거는 동화죠, 동화. 자, A에서 나와 같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다. 맞고, B에서 크고 복잡한 물질이 작고 단순한 물질로 분해되고요. C에서 한 분자당 에너지 양은 고분자인 글라이코젠이 포도당보다 많아야지. 그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사람 1부터 3의 1일 에너지 소비량과 1일 섭취량을 표는 1부터 3의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섭취량이 그림과 같은 상태로 지속이 되었을 때 체중의 변화인데, 체중이 감소했으니까 요 뒤에 있는 이 값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소비량. 자, 요 앞에 있는 얘네들은 섭취량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섭취량. 그러니까 감소, 증가, 얘는 유지. 이렇게 되겠죠. 기억은 1일 에너지 섭취량에 해당이 된다. 기억이 앞에 있는 거지. 따라서 섭취량. A는 유지가 될 거고, E는 1일 에너지 소비량과 1일 에너지 섭취량이 균형을 이루지 않지. 3이 균형이잖아. 그치? 1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사람 몸에서 하루 동안에 소비하는 에너지 양인 1일 대사량의 구성을 표는 A와 B의 특징을 나타냈대요. 자, A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기초 대사량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자, 니은이 바로 활동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활동 대사량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A는 기초 대사량이고, 운동을 해서 근육이 발달하면 기초 대사량이 커집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활동 대사량도 커지겠지. 그 다음에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에 포함된다는 활동 대사량에 포함이 안 돼요. 1일 대사량에 이거 더하기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 양이 1일 대사량에 포함이 되지 기초 대사량도 아니고 활동 대사량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답은 니은만 맞아요.